네, 1부에 이어서 2부도 경기도 광주시 신동원 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광주에서는 규제가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규제를 어떻게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님 계속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1부에서 길 프로젝트 말씀하시면서 예. 광주시는 그 올해부터 오는 2022년 6월까지 남한산성에서 천지남을 잇는 그 역사 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남한산성이 좀 실례입니다만 광주시에 위치한 거였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남한산성에 하면은 성남시로 이렇게 알고 예. 있는데요. 예. 남한산성은 벌써 백제 시대서부터 광주의 땅입니다. 예. 그래서 1년에 2차례씩 제가 온조대왕 위패를 모시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온조대왕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정말 남한산성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냥 남한산성 오시면은 서울 야경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예. 오시면은 알겠지만은 종로 사거리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광주에도 있습니다. 예.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겁니다. 예. 남한산성 순교 성지와 한국 천주교의 발생지인 천지암 성지를 잇는 또 순례길 조성이 포함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지금 남한산성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남한산성은 천주교의 박해자들이 많이 예전에 1700년도에 기도를 하다가 예. 남한산성에 끌려와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 숫자가 한 300명 이상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곳 남한산성에서 천지랑까지 있는 순례길을 우리는 이제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아직은 제목이 정해지질 않았습니다만은 마리아의 길 어떤 경우에는 또 광주 순례길 이런 제목으로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남한산성은 세계문화유산으로다가 알려져 있지만은 천지남은 대한민국 천주교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올해로 242주년이 됐습니다. 242주년이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 광주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실학자들이 이곳에 와서 실학을 연구하다가 그게 신앙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예. 천주교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다산 정약용이나 정약전이 이런 형제들 또 이벽이 건철신이 이런 분들이 이거 천지남에서 이제 우리 천주교를 일으켰던 분들이죠. 예. 이런 사례는 경기도 광주밖에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거 우리 광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귀한 콘텐츠를 남한산성에서 천지남까지 연결해 보겠다 생각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도권 주민들 특히 좀 멀리 가지 마시고 광주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님 이제 슬슬 정답 발표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게 오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6817번님 황소 개구리죠.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는데 함께하면 유익한 방송 참 좋다고 하셨고 3352번님께서는 정답은 등개구리 4875번님 수고하십니다. 독개구리 1690번님은 와 어렵네요. 이런 개구리가 다 있다니 정답은 굴개구리라고 하셨는데 제 발음 문제인가요? 분명히 1번 금개구리 2번 황소개구리라고 말씀을 보기를 드렸는데 등개구리, 독개구리, 굴개구리 다 나왔습니다. 자 시장님 보기가 예. 1번 금개구리 2번 황소개구리인데 정답 발표해 주시죠. 쉬운 건데 사실은 금개구리는 광주시의 멸종 2급종 파충류죠. 예. 파충류인데 지금 멸종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금개구리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동식물들을 이제 보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이제 금개구리 보존센터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정답은 금개구리가 되겠습니다. 예, 정답은 금개구리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아주 재밌게 방송을 해봤습니다. 자, 시장님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좀 시작이 되면서 마음속에 접어뒀던 여행에 대한 꿈이 조금은 현실로 다가왔는데 광주시의 이야기가 담긴 길을 걸을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규제도 자산이다. 앞으로도 잘 꾸려주셔서 코로나19 이후에 광주에서 만날 수 있길 좀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들으시는 애청자분께 한마디 해주시죠. 예, 오늘 그 주제가 규제도 자산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정말 규제가 우리 금개구리를 닮아서 광주 시민들한테 그 복을 내려다 줄 수 있는 금개구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얘기했던 그 천지남 순례길은 세계인이 찾는 그 관광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큰 기반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이제 저희도 규제만 탓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그 자랑스러운 광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거고요. 예. 앞으로 우리가 우리 광주 시민과 함께 미래 가치를 여는데 지금이 최적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더 화합하고 단합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더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저도 코로나19 좀 종식이 되면 광주시 놀러 가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동헌 광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이 발표되면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죄송합니다. 그 전에 식약처가 준비되어 있군요. 자,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좀 헷갈렸네요. 자, 우리 옛 어른들이 오복을 이야기할 때 치아 건강이 들어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 치아 건강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소홀해지기 쉬운 것 또한 치아 관리인데요. 오늘은 올바른 치약 선택, 가글제 등의 올바른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식약처 정현호 사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좀 놀라셨겠어요? 네. 제가 시작부터 노무 상담 연결하겠다고 그래서 네. 좀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자, 그 올바른 양치 습관은 치아 건강의 기본일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양치질은 하루에 3번, 식후 3분 이내에 3분 이상 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예. 그렇지만 양치 횟수는 식사 횟수에 맞춘 것이어서 만약 야식을 먹는 등 하루에 3번 이상 식사를 한다면 예. 양치질도 이에 맞추어서 더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양치질은 치약결을 따라서 위아래로 꼼꼼히 하고 음식물이 남아있기 쉬운 어금니는 더욱 신경 써서 해야 합니다. 예. 또한 칫솔을 오래 사용하면 세균이 증식하거나 마모가 돼서 충치 제거를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은 바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치약 선택도 중요할 텐데 치약도 의약품처럼 효과를 내는 성분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치약도 유효 성분에 따라 효능 효과가 다른데요. 예. 우선 충치가 잘 생기는 분들은 충치 발생을 예방하는 불소 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한 치약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또한 치태나 치석이 많은 분이라면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 등을 함유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예. 피로인산 나트륨 성분의 치약은 치석 치태를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잇몸 염증인 치은염이나 잇몸 주위 조직까지 염증이 퍼진 치주염 예방을 위해서는 예. 초산 토코페롤이나 염산 피리독신, 알란토인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치약을 선택하는 것도 다른데 치약도 올바른 사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치약 사용은 보통 어릴 때부터 배워온 습관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권장되는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치약을 사용할 때는 칫솔모 길이의 3분의 1에서 반 정도 크기로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짜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또한 물은 묻히지 않고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물을 안 묻히는 게 좋습니까? 네네. 예. 치약에 있는 연마제가 뻑뻑한 상태로 닦아야 효과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용한 후에는 입안을 충분히 헹궈내야 합니다. 예.
요즘은 간편하게 개인 위생을 위해서 그 구중 청량제 사용도 많이 하시는데 사용 방법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구중 청량제란 잘 아시는 것처럼 칫솔질 없이 간편하게 입안을 헹구어 입냄새 제거와 구강 세척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예. 흔히 가글이나 구강 청결제라고도 하죠. 무엇보다 사용 전에 제품 용기 포장에 기재된 용법과 용량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일반적인 사용법은 성인 및 만 6세 이상의 어린이의 경우에는 하루에 1회에서 2회 10에서 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각으로 뱉어냅니다. 또한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구중 청량제 사용 시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구중 청량제 중 일부는 에탄올 함유 제품이 있어서 예. 사용 직후에는 음주 측정 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 또한 구강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입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분들도 에탄올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사용 중 입안에 발진이나 자결감 또는 과민 반응이 나타나거나 두통이나 구역질이 생기는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나 치과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아주 작은 그 어린아이들은 치약이나 구중 청량제 쓰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만 2세 이하의 어린이는 치약이나 구강 청결제를 그냥 삼킬 수 있으므로 그렇죠. 네, 의약 외품 중에 구강 청결용 물 휴지가 있습니다. 예. 그 구강 청결용 물 휴지를 사용해서 보호자가 치아와 잇몸 등을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참고로 치약이나 구강 청결제를 아무 곳에 보관하는 경우에 어린이가 삼키는 사고가 나기도 했었기 때문에 예.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오늘 참 좋은 정보 많이 전해주고 계신데 이 달콤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충치가 생긴다고는 알고 계신데 담배나 탄산수, 커피 이런 음식도 그 치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나 탄산수, 커피 등은 치아에 영향을 주는데요. 예. 우선 흡연은 치아 착색을 일으키고 흡연 시 뜨거운 증기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흡연자보다 충치나 치주 질환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또 요즘 또 많이들 드시는 탄산수도 치아 표면 보호막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습관적으로 마시면 치아가 부식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커피의 경우에도 커피 속에 넣는 설탕, 생크림, 카라멜 등 당도가 높은 성분이 치아에부터 충치를 유발할 수 있고요. 또 당류가 들어있지 않은 커피라도 치아 표면을 누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치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음식들을 섭취하셨다면 물로 입안을 헹구고 30분 정도 뒤에는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약처 정현호 사무관이었습니다. 네,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던 노 시간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이 발표되면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소상공인을 포함해 690만 명이 많게는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월급을 못 받고 있다, 밀렸다, 연차 못 쓰게 한다 등등 뭐든 좋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방송 사고를 낼 뻔했습니다. 예. 노무사님을 너무 빨리 보고 싶은 나머지 네. 식약처 걸 건너뛸 뻔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노무사님.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존에는 우리 집합 금지나 제한, 매출 감소, 일반 업종 세 가지로 나뉜 분들에게 지급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체가 포함됐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도 기존 4억에서 10억으로 상향됐고 신규 창업자도 지원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일반 업종 중에 경영 위기 업종이 신설됐고요. 그다음에 전에는 그냥 1인 업체가 다수 업체를 운영했을 때 한 군데만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다수 사업장일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또 집합 제한에 해당되면 집합 제한에 해당되면서 매출 증가가 됐으면 이번 지원금에 빠지게 됐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자세한 또 지원 유형과 금액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존 3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이제 5개 유형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집합 금지가 연장된 실내 체육 시설이나 노래방에 아까 말씀드린 최고 한도인 500만 원이 지원되고요. 예. 그다음에 집합 금지가 완화된 학원 이나 겨울 스포츠 시설에 400만 원. 집합 제한이 계속되고 있죠. 10시까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식당이나 카페, PC방 등에는 300만 원. 그다음에 일반 업종 중에서도 경영 위기 일반 업종이라고 해서 여행업이나 공연업에서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했다면 200만 원. 예.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해왔듯이 매출 감소한 연매출 15억 원 이하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 네. 그 지원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하는데 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간해 가세자까지 해서 지난달 2월 25일까지 그 부가세 매출 20년 부가세 매출 신고가 다 종료가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으로 해서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하셨으면 됩니다. 예. 네. 신규 창업자분들도 지원이 된다고 들었는데 네. 그 이전까지는 신규 창업자분들 지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신규 창업자시더라고 하더라도 지난 3차 때는 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신 분들이고 12월에 어떤 우리 카드 매출이나 매출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긴 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아직 국회 본회의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신규 창업자들도 지원을 하겠다라고까지만 발표가 됐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부가세 매출 신고가만 돼 있다고 한다면은 신규 창업자도 다 지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번에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에게 한 곳만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곳 운영하면 몇 % 이런 식으로 추가 지원이 된다고 제가 추가 들었는데요. 지원이 이루어져요. 예전에는 공동대표로 있어도 공동대표 1인만 신청하게 되고 한 사람이 다소 사업장 했을 때 한 곳의 사업장만 신청하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한 분이 2개 사업장 운영하면 150% 지급이 되는 거고요. 3개면 총 180%, 4개 이상이 지원되면 2배인 200%가 지원되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원 대상이 좀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동안 사업자 등록을 못해서 제도권에서 파악이 어려웠던 그 노점상에 대한 또 지원이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조금 가장 두텁게 보호한다고 하면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했는데요. 이것도 조금 그래도 불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노점상이 약 한 4만 개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자체에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개수가.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은 해주되 사업자 등록할 것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된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군요. 네네.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하신다고 하면 4만 개의 소득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5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자체에 파악된 거 관리되고 있는 게 4만 개인데 그러면은 관리되고 있지 않는 노점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분들은 어떻게 지원할 거냐는 지금 한시생계 지원금이라고 해서 그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근로 빈곤층에 대해서 한 80만 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역시 50만 원 한시생계 지원금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노점상분들은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자체에서 관리 노점상이라고 관리하고 있던 어떤 데이터들이 있었나 봐요. 이게 한
4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네.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대구 고검을 방문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2시에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속보인데요. 오늘 오전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의 표명이 관측되는 가운데 직접 오후 2시에 본인의 거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YTN 라디오에서 뉴스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 추진에 강력한 비판을 해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오늘 오후 2시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뉴스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무사님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금은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까? 네, 3차 때와 거의 유사합니다. 기존의 소득감소한 특수형태 종사자분들하고 프리랜서 분들 지원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에게는 50만 원 추가 지원하고 신규 신청자분들에게는 100만 원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법인 택시 기사분들 받아오고 계셨는데요. 그렇죠. 이분들도 70만 원 추가 지원하게 되고 3차 때 이제 새로 들어오게 되는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나 학교 방과 후 교사분들한테도 생계지원금 50만 원 추가로 지급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예. 네. 관련해서 2240번님께서는 보험 설계사도 해당이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보험 설계사분들도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분이시면 여기에 해당돼요. 해당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 언제부터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18일 날 본회의에 상정해서 이제 본회의 국회 통과시킨다고 하는데요. 언론된 보도에 따르면은 4월 초쯤 계획하고 있다고 4월 합니다. 초요? 예. 네, 근데 기존에 보면 법인 택시기사분들이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분들한테는 그때쯤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4월 초쯤은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렇게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가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서 네. 요즘 갑자기 또 보이는 라디오가 흥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때문은 아니죠? 아니요. 그 전에 더 많았어요. 네. 오시기 전에. 알겠습니다. 네. 예. 노무사님 가만 보면 좀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어서. 0214번님. 네. 30명 이상 사업자는 이번 해부터 공휴일 유급이라고 하던데요. 이번 설날 연휴처럼 토요일이 빨간 날이면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30일에서 이제 왜냐하면 토요일인 무급 휴일과 그 유급 휴일이 중복될 때는요. 예. 이 무급 휴일로 적용해도 무급 휴무일로 적용해도 지장이 없다는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이 있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공휴일을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기업에서는 이 법정 공휴일 빨간 날이 그 공휴일이 아니었잖아요. 쉬지 못하는 날이었는데 이걸 추가로 쉬게 해주면 그 취지가 더 강한 거니까 휴일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과 중복되는 부분도 유급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게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4636번님께서는 그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개인 택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네. 개인 택시 분들 역시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매출 감소한 일반 업종에 해당되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시면 매출이 감소했다고 해당되시면 100만 원 또 지원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예, 10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세부적인 업종이라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보험사 교통사고 현장 조사 출동 일 하는 사람들은 그 4차 지원금 혜택을 못 받나요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그 보험회사하고의 고용 형태가 그렇죠.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조금 생소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로계약 체결하셨으면 이번에 그 지원금은 또 근로자분들한테는 크게 해당 사항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어떤 특수 형태 종사자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해왔던 우리 그 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튜브가 정말 오랜만에 동시 접속자 수가 10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을 하나 뺐습니다. 9023번님은 지난달에 학원
기업했는데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될까요? 역시 그 창업에 관련된 그 문의 같습니다만. 그 1월에 개업하셨다는 지난달이면 2월에 개업하셨다는 건데요. 예. 지금 보면 기준이 작년 말 매출 감소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창업하신 분들 신규 창업자라고 해서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예. 이게 올해까지 2월까지 될지는 조금 구체적인 발표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 네. 말씀드립니다만 네. 아직 그 세부적인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노무사님 추후에 나오는 대로 또 한번 전해주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7923번님, 일주일에 12시간만 근무하는 사람인데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초단시간 근로자분들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예. 이분들도 3개월 이상, 그러니까 뭐 계속 일했던 게 예정돼 있거나 했다고 하시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직 전 24개월간 181일 이상 근로하셨다면은 그 다음에 뭐 권고사직이나 다른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그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 나오면 다시 한번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좀 날씨가 흐립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남부지방부터 차차 좀 흐리고요. 비가 오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낮에는 그래도 날씨가 따뜻할 것 같습니다. 10도 이상 보이면서 좀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제주도 쪽에서는 돌풍과 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안전 신경 써 주시고요.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칩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